돋보이는 영어 이효한 강사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만난 지 20년 차 된 강사고요. 장점으로는 그 세월 내내, 그러니까 20년이면 그래도 제법 오래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기간 내내 좀 꾸준하게 아이들을 만나왔고, 큰 기복 없이,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면서 매해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저는 원래 교과 비교과를 전부 다 넘나들었던 영어 강사다 보니까 아이들 영어 글쓰기 대회라던가 에세이 대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하기 대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수월하게 아이들을 봐준 편이고, 올해에도 저희 대원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도 내고 했었어요. 그리고 내신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2011년에 공교롭게도 이제 자사고가 시작되면서 휘문고 자사고 1기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때부터 예년에 비해서 지금 휘문이 문제 유형들은 조금 더 쉬워지긴 했는데, 그거는 전반적인 트렌드라 학교가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이제 제가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계속 보고, 휘문 아이들은 이제 11년째 보게 되겠죠. 2021년이면은 2011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꾸준히 1등급 아이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1등급이 4%라서 조금 굉장히 좁은 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항상 높게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같이 좋은 저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게 있죠. 휘문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어렵느냐 아니면 쉽느냐. 근데 그게 참 제가 그동안 있잖아요, 좀 주관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게 아니겠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영어 하는 것 자체가 예전이랑 달라졌고, 그리고 이 영어 시험이 쉽냐 어렵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그 답변을 1, 2등급 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출 것이냐, 3등급이냐 아니면 4등급이냐 라고 봤을 때, 내신 4등급이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1학년 모의고사는 거의 다 그냥 수월하게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일 텐데, 4등급 나오는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쉬우면 4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예년과의 절대적 난이도 기제가 지금보다 조금 많이 어려웠다고 해서 지금의 시험이 그냥 무작정 쉽다고 할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로는 휘문 시험은 예전보다 많이 쉬워져서 열심히만 하면 되고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결국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한 35명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수업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이 좀 많고 2등급도 많고 이제 3, 4등급 애들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는 친구들도 또 한 1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한치 방심을 하지 않아야지 등급 관리가 잘 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학교 시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난이도라는 거는 너무 그 포인트 하나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1등급 나왔던 애들이 갑자기 4등급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특정 난이도를 하나의 나의 어떤 기준으로 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변수가 많아진 게 지금 현재 그 영어 내신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2020년도 계속 그랬고 내년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그 상위권과 하위권 격차가 벌어질 건데,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센스가 좋고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니까 학교가 갖고 있는 절대적 난이도는 너무 기념치는 마세요. 다만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말고사들이 어려웠어요. 특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93점 이상 받은 아이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죠. 그 어려웠다라고 할 때 아이들을 괴롭혔던 건 1번 서술형, 그 다음에 놀랍게도 단어, 내용. 그러니까 문법보다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들은 거의 다 뭐 그 1등급 99나 뭐 98점 후반대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2학기 기말고사는 아직 등급이 안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한테 확인을 했고 그랬는데 아직 등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애들 시험 본 걸로 봤을 때 저희 완전 최상위에 뭐 워낙 잘해갖고 100점 나온 애는 한 명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쭉 1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점수가 94에서 96이에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가 제법 높기 때문에 어쨌든 방학 때 아이들이 오게 되면 첫 번째는 공부 습관을 어느 정도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등급을 만들어내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왔고 아이들에게 내신에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해왔는지 기출을 기반으로 유형을 비슷하게 맞춘 걸 많이 풀어보는 게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아무래도 이런 자사이고 특색이 있는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머님들 잘 보이실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위에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하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나누어서 첫 번째는 수능이죠. 수능과 관련된 모듈의 수업에 제 컨텐츠를 짜주시는 분들이 이제 학원 강사분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아니라 출판사 분들도 아니고,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출제하셨었거나, 아니면 예전에 수능을 출제하셨던 위원분들을 제가 운 좋게 작년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올해 고3 수업할 때 파이널 모의고사부터 해갖고 컨텐츠를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의 수준을 정말 최상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수능은 출제자의 눈으로 출제를 한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시중 교재도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제가 되게 열심히 해갖고 만든 교재도 아니고 그분들을 출제를 받아가지고 감수하고 다시 한번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교재는 그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내신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신과 관련된 문제 출제 유형의 어떤 문항들은 제가 출제를 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시험을 보면 가져다 주니까요. 그래서 그 정리된 걸 보는데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1학년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2020년, 2019년, 2018년 한 3개년 정도의 출제 유형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예전 걸로 갈수록 조금 많이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컨텐츠를 짤 때 지금 대치동에 있는 다른 어떤 선생님들보다 뭐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좋은 출제진들과 공과 노력을 들여서 아이들이 뭐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과가 그것과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휘문 아이들도 저는 상위권 아이들을 대체로 많이 데리고 있지만, 대원외고도 거의 최상위권 위주로 데리고 있고요. 외대부고도 거의 최상위권 위주로 데리고 있고, 중대부고도 1, 2학년 둘 다 최상위권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을 영어를 수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등급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거고, 그 와중에 중간에 합류해갖고 4등급 선에서 3등급으로 올리고 2등급으로 올리고, 이거는 이제 성의입니다. 아이들하고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피드백을 주는지. 자, 문서를 좀 넘기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는요, 내신적 컴퓨터 테스트라고 있는데, 어머님들 아이들 지금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났으니까 제가 시험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레벨 테스트이거나 뭐 입반 테스트는 아니고요. 이거를 보고 학원에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OMR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학원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OMR을 전부 다 돌리고 성적표를 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네이버 밴드라는 매체에 어머님들을 가입을 시키시고 시험을 보는 경우에 그런 다음에 그거 OMR을 만약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출력물 OMR 카드까지 같이 해서 드리면 집에서 풀고 OMR 카드를 사진만 찍어갖고 저희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OMR을 돌려가지고 서술형 채점 다 한 다음에 점수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런저런 포인트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 적합도 테스트, 진단 테스트 솔루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외고용도 있었고 자사고용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휘문고에 맞춰가지고 하나를 했으니까 시험을 보고 한번 평가, 진단,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던 페이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20년 차이고요. 교류를 해왔던 아이들은 대체로 대치의 각 학교 상위권 친구들과 외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자사고가 된 유용인외고, 그러니까 외대부고, 외대부고도 저 1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대원외고는 2006년에 시작해서 아이들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교를 할 때 좀 이제 오랫동안 쭉 이어서 아이들과 계속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복이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강사가 아니고 뭐 이를테면 되게 꾸준하고 스타일을 그냥 제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막 뭐 자존감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뭐 멱살 잡고 끌어오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당근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강사이기는 해요. 말로 격려하고 좀 더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겨서 시킬 때는 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되게 좋게 예쁘게 해주려고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온 거는 사실 대치동에서 이렇게 사실 따라오실 만한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부터 1, 2, 3학년 다 온라인 전환으로 수업을 이미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콘텐츠에 맞춰서 그 시험지랑 학습지랑 이런 것들만 잘 짜서 주고 그거를 말씀드린 밴드로 1대1로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런 교류들을 했고 아마 이 설명회 자료를 혹시 받으셨다면 그 뒤에 소통했던 기록 내역들이 다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컨텐츠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거고 수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가 교과 비교과를 넘나들어서 영어를 좀 많이 잘해요. 그냥 원래 국내파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오래 살았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시는 또 다 겪었습니다. 제가 엄북중학교하고 이제 영동고등학교를 이 동네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적 느낌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강사가 됐어요. 이를테면 제자들 중에서는요, 옥스포드나 예일대처럼 아이빌리그 들어갈 때 커먼 애플리케이션의 에세이 같은 것들을 저하고 본 아이들도 많고, IBT나 탭스 같은 것들도 오래 했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 모든 비교과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2011년부터는 교과 내신이 무조건 제일 중요해졌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능과 내신에 전념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학교가 출제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너무 여기에 1번은 뭐가 있고 2번은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그 그래프를 다 봐봤자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큰 중요함을 어떤 중요성을 띠지는 않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1번 단어 시켜야 됩니다. 단어를 안 시켜갖고 망가지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명회 때마다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냥 표면적인 뜻을 그냥 달달달 외운 다음에 그거를 본문에 맞춰가지고 그 단어에 맞춘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단어라는 게 영어는 워낙 직관적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보편적 모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가 지문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다이어라고 하지만 영어적으로 보게 되면 다이어가 아니라 그냥 콘텍스트가 다를 때 맞춰가지고 쓸 수 있는 융통성?
그러니까 한글은 너무 정확한 단어, 정확하게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답이 4번도 되지 않아요? 무슨 단어는 이런 뜻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근데 위에 있는 지문에서 얘가 무엇로 쓰였는지 콘텍스트를 생각해야 돼. 이거를 상위권 애들을 대상으로 매 시험 회차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단어를, 이 아이들도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이하지 않다고 보게 되면, 선행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단어예요. 그 선행을 몇 년에 걸쳐갖고 너무 많이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이번 겨울에 시작해서라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그 수준 안에서만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문맥상의 융통성과, 걔네들을 희문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의어 문제나 약간 살짝 그 파생어 문제를 많이 내니까, 하나를 보면 명사형이나 형용사형, 부사형도 쓸 수 있게끔 조금 확장형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어도 적어도 현재의 수능 렉살리 매주 안에 있는 것들은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별 비중에서 뭐 서술형이 몇 %예요, 독해는 뭐가 나와요, 추론은 뭐가 나와요 하는데,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알려드리는 걸 바탕으로 집에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뭐 그냥 아는 것 뿐인 거죠. 작년에 추론형이 되게 어려웠어. 뭐 이를테면 학교에 장음음 선생님께서 추론을 정말 어렵게 내셔. 이런 느낌을 알고 계셔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로 들어가서, 어법 같은 경우에는 빅5로 이제 대변이 되는 가장 아이들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것들을 출제 모듈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 어휘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출을 베이스로 아이들이 푸는 걸 보면서 너 이런 거에서 약하구나, 이건 이렇게 좀 잡아야겠다, 이 접근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애초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18년까지는 단인원을 많게 이제 한 80명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하튼 다 줄였어요. 제가 컨텐츠를 훨씬 더 크게 하기도 하고, 적어도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성적이 안 나와도 3등급이라는 상위권 저지선은 뚫리지 않고 싶어서 제한 인원을 25명으로 두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뭐가 잘 안 됐을 때 약간 더 밀도 있게 접근을 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게 장점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듣기 얘기가 있는데, 듣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면 되는데 안에서 문제예요. 휘문 듣기 어렵대. 휘문 듣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휘문 듣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예비고일 설명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머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전혀 듣기로 변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에서 듣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은 없어요. 정말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딴 건 너무 잘하는데 진짜 듣기가 이상하게 너무 안 되는 아이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저는 지금 아이들 한 10년 넘게, 10년 했죠. 10년 하면서 그런 친구들 2-3명 봤어요. 그 세월 동안. 그러니까 변별되는 모수가 안 되는 거죠. 듣기는 하면 돼요. 듣기가 어려울 때는요, 다 틀려요. 최상위권 애들까지 다 틀리니까 그게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듣기가 문항당 점수가 뭐 1점, 2점 이런데 중간중간에 2점 넘는 어떤 그런 문항들에서 애들이 틀리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하면은 괜찮습니다. 듣기 콘텐츠는 제가 휘문에 맞춰갖고 벌써 10년째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를 연습시키는 거는 너무나도 여유롭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시키면서, 이제 아이가 듣기를 정 못하면은 제가 개별 상담을 할 때도 어머님들께 또 따로 피드백은 드리겠지만, 듣기 변별은 아니고, 변별은 어디다? 어휘하고요, 내용이나 아니면 서술형에서 변별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시간표나 이런 어떤 사실 여긴 좀 제 칭찬, 자화자찬이라 그냥 굳이 할 거 없이 지금 페이지 보시면 OMR 성적표가 있어요. 아이들은 제 수업을 오게 되면 항상 시험을 봅니다. 매 회차 한 번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냥 그동안의 공부가 어떻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은 OMR 카드를, 시험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 해설지랑 저한테 OMR 카드만 내면 이렇게 성적을 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이 성적표를 다 보내드려요. 당사자한테는 서술형 쓴 거 고쳐갖고 또 종이 성적표를 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총평을 해갖고 어머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게 뭐 미디어가 문자가 됐든 아니면 뭐 카톡이 됐든 여기 카톡이 됐든 아니면 여기 밴드가 됐든 아이들과의 질문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아이러니컬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의 빈도도 상위권 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라고 계속 푸시를 해줘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이 없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면했을 때의 아이들의 교류,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소통 내역들이 있고, 이 소통 내역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당연히 시험 보고 잘 봤을 때 요번에 뭐 1등급 나왔습니다. 드디어 100점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그런 기록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휘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사실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10년을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겠죠. 그리고 휘문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출제해왔던 문제들을 전부 다 DB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DB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다변화시켜서 만들었고, 단어를 얘기를 할 때도 단순 단어만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풀 수 없게끔 그 단어가 활용되어 있는 다른 문장들을 활용해서 또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학습을 아이들과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글쎄요, 제가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리닉인데, 수업하는 요일 말고 한 이틀 정도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거기에서 부족한 컨텐츠도 주고, 과제나 시험 볼 때 틀렸던 것들 다시 질문도 받고, 그 외에 혼자 공부하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문제를 풀어야 되면 더 줘서 풀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요약하자면 컨텐츠에서의 경쟁력과 수업은 저도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다 잘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면. 근데 그 이외에 그럼 경쟁력은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성의껏 보면서 관리를 하는 클리닉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의 sincerity, 좀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라는 것,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올 겨울에도 아이들이 저와 만나게 되면 우선 뭐 좋은 소식은 예비고일 때 저하고 만나갖고 쭉 하던 아이들 중에서는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는 전교권인 애들이 많아요. 그만큼 제가 공부를 시키는 강사이긴 합니다. 막 재미있고 웃기고 아이들과 뭐 이렇게 수업을 재미나게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수업 때는 쉬는 시간과 공부한 시간을 나눠서 확실하게 하고, 그 대신 아이들과 1대1로 어떤 대면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예전에는 제가 20년 차니까 예전에는 뭐 동네 형이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거의 아이들 아빠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삼박자들을 잘 갖춰서 저는 올해도 그래 왔고요. 내년에도 우리 친구들이 상위권이라는 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게 열심히 노력하는 강사가 될게요. 감사합니다.